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후보 2탄 경기도지사를 보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치인들, 이 지역에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소중한 한 표를 던졌는데 막상 2년 뒤 돌아보면 그 사람은 이미 짐을 싸고 없죠? 2024년 4월 총선, 추미애는 경기 하남갑에서 단 1199표 차이로 당선됩니다. 그래서 육선 의원이 됐죠? 나름 하남 시민들은 기대를 했어요. 육선의 거물급 정치인이 드디어 우리 지역 현안을 풀어줄 거라고 말이죠. 감일 위례교통 지역도 해결되겠지, 신도시 교통 인프라도 좀 나아질까? 그렇게 믿었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로부터 꼭 2년이 지났어요. 추미애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하남시에 남긴 건 화장실 몇 개, CCTV 몇 대, 엘리베이터 몇 기. 2년간 확보한 특별 예산은 고작 55억 원.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인 하남시가 고작 2년 동안 받은 게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30만 인구의 대도시, 2년의 시간, 55억 원의 예산. 이게 육선 국회의원의 성적표라고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대체 하남시는 언제부터 전국구 정치인들이 입맛대로 잠깐 쉬었다 떠나는 정치 휴게소가 된 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 사람인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자신의 죄를 일시적 면죄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에 공천 가서 당선된 사례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 하는 꼼수가 그렇죠. 추미애가 하남에서 2년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1천만 경기도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이 들썩이던 그 선거판에서 경기 하남갑 선거구도 뜨거웠어요. 한쪽엔 12년째 하남에 살면서 지역을 누비던 국민의힘 이용 후보, 다른 한쪽엔 평생 서울에서 정치를 해오다 처음으로 하남 땅을 밟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대결 구도는 선명했습니다. 추미애가 누군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역임했죠. 5선 의원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개혁의 선봉장이라는 이미지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미 확고한 팬덤을 보유한 인물이에요. 정치적 존재감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하남을 선택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는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지역이었어요. 미사강변 신도시, 위례 신도시, 감일지구에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까지.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신도시들이 몰려있는 곳이지만 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죠. 서울로 출퇴근 전쟁이 매일 반복되는 도시. 하남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그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도 컸던 곳이었습니다. 추미애는 그 기대를 등에 업고 하남으로 왔어요.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섰고 민주당 강세 바람까지 겹쳤으니 당선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는 추미애의 당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격차는 얼마 나지 않았어요. 단 1199표, 하남 시민 1200명이 마음을 바꿨다면 결과는 달랐을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출발이 2년 뒤 지금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듯 하남 시민들이 국회의원 추미애에게 기대했던 건 단순했어요. 육선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굵직한 현안 하나쯤은 해결해주겠지. 감일 위례의 교통 문제, 신도시 인프라 확충, 교육 환경 개선, 수년째 쌓여온 숙제들을 이제 좀 풀어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거물 정치인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볼게요. 육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2년을 보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경기도 내 다른 중진 의원들 사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수백억 원대 국책사업 유치는 기본이고 대형 교통 인프라 예산을 따오는 의원들도 수두룩합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추미애가 2년 동안 하남에 가져온 특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55억 원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봐요.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예요. 4개의 신도시가 밀집한 지역,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곳. 그곳에 육선 국회의원이 2년 동안 확보한 예산이 고작 55억 원이에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예산으로 뭘 했느냐는 겁니다. 2024년 추미애가 첫 해에 하남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26억 원이에요. 항목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감일 복합 커뮤니티 센터 5억,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4억짜리 2곳, 하남 시내 하천 준설 3억, 나머지는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잠깐,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5억이요. 서울구청 하나가 공원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쓰는 예산이 5억 원이에요.
신도시 4개가 몰린 하남시의 국회의원이 1년 동안 끌어온 핵심 사업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지난해 2025년은 더 가관이에요. 총 29억 원, 엘리베이터 설치 4억, 공중화장실 신설 4억, CCTV 설치 2억. 이게 2년차 성적표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묻는다면요. 경기도 웬만한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지역 민원 예산으로 이 정도는 따옵니다. 육선 국회의원이 아니라 초선 시의원 수준의 예산 집행이었던 거예요. 하남시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일 위례 신도시의 교통지옥 해결 등 굵직한 현안은 손도 못 대고 고작 화장실 고쳐주고 떠나겠다는 것이냐라고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비유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대형 병원 원장을 모셔왔더니 2년 동안 반창고만 붙이다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버린 꼴이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2년 동안 추미애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추미애가 하남시에서 할 일을 등한시하는 동안 정작 그녀가 열정을 쏟아부은 곳은 따로 있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는 제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남 지역구 의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독단적 행태. 그저 이런 장면들만 무수히 많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추미애에게 하남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남은 그녀에게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수단이었던 겁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낙선한 뒤 육선을 채우기 위해 찾아낸 선거구, 계속해서 전국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배지, 검찰을 없애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다 판단했을 추미애는 이제는 경기도지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남시에서 당선된 이후 지역구를 위해 공식 행사나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중앙정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독잔덕으로 굴고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고만 했죠. 그렇게 지역구 일을 안 하니 지역 현안 해결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해결 의지가 사라지니 2년이 지나도 교통지옥은 그대로였어요. 교통지옥이 그대로이니 감일 위례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괴한 건요. 정작 추미애 본인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경기도지사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남 시민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전국 정치 무대에서 싸운 걸 경력으로 포장하는 거죠. 하남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한 의원 신분을 자기 정치 이력서 채우는 데 쓴 겁니다. 감일동에 사는 42살 직장인 B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위례에서 서초까지 출퇴근하는데도 편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신도시에 집을 샀을 때만 해도 교통이 좀 나아지겠지 했어요. 2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생긴 건 동네 공중화장실 하나. B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물급이라 해서 뽑아줬더니 급 비서관이 할 일만 하다 가고 후임으로는 또 웬 강원도 사람이 내려오니 하남 시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라고요. 신장동에 사는 58살 자영업자 A씨도 있어요. 20년 넘게 하남에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찾아와요. 악수하고 사진 찍고 뼈를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사라지죠. A씨는 이번에도 그 장면을 똑같이 목격했어요. 당선될 때는 뼈를 묻을 것처럼 하더니 도지사 자리 나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인간의 몸으로 번역해 볼게요. 55억을 하남 시민 3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 8천 원입니다. 1인 한 끼 식사값 정도네요. 육선 국회의원이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돌아간 몫이 밥 한 끼 정도였던 겁니다. 그럼 총선에서 패한 후보를 봐볼게요. 정당 지지 좌우 편향을 떠나서요. 당시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총선에서 졌습니다. 1199표 차이로요. 원래 살던 곳인 하남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기도, 출근길 인사, 밤 11시 귀가. 식사 시간에도 차 안에서 초콜릿으로 때우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고 했죠. 진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긴 사람은요. 화장실만 고치고 떠났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남시 추미애가 떠난 자리에 강원도를 위해 살겠다던 전 강원도지사 평창 출신 이광재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지역구의 불행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 패턴은 하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로 확장되려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형 병원 원장 출신을 앉혀놨더니 반창고만 붙이고 이직했다는 말. 추미애는 하남시 30만 명도 못 챙긴 사람이 1천만 명의 경기도민을 챙기겠다라고 저러고 있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걸 정확하게 짚었어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토론회에서 추미애는 경기도 현안 질문이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경기 북부 규제 중첩 문제, 1기 신도시 재건축, GTX 노선 확장 이런 질문에도 오로지 검찰개혁 으로 답하는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예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민주당의 공천 방식입니다. 당내 경선조차 없었어요. 1천만 인구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데 경쟁 한 번 없이 추미애로 그냥 확정됐습니다. 2026년 현재 민주당은 경기도 선거 판세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는 후보를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도민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단기 이기기 편한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인천 계양에 보궐선거 출마해서 뽑혀 일시적으로 처벌을 피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례, 하남시를 이용해서 추미애가 부활, 이렇게 봤던 그 장면이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반복되려 하고 있어요. 이용 후보가 말했습니다. 난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이고 이광재 후보는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경기도 전체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추미애는 경기도를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스텝을 위해 경기도를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정치 휴게소. 이번엔 그 규모가 하남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남시는 언제부터 전국구 정치인들이 입맛대로 잠깐 쉬었다 떠나는 정치 휴게소가 된 걸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허락했을 때부터입니다. 여론조사 격차가 크다고 투표를 포기했을 때, 거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없이 표를 던졌을 때, 당선 이후 2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조용히 있었을 때, 그때마다 정치 휴게소로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게 선명해졌어요. 지금 추미애는 하남을 떠나 이번엔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어요. 지역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1천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맡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현안 토론에서 뜬금없이 검찰 개혁만을 꺼내던 사람이 경기 북부 규제를 풀고 교통 인프라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죠. 하남시 30만 명에게 2년간 16,000원 값도 못 돌려준 사람이 이제 그 30배 규모의 도정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정치 휴게소의 다음 목적지는 경기도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신들 동네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을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역구 보궐선거 국회의원이나 1천만 경기도지사를 뽑아줄 유권자라면 지금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